열대과일 용과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작년 4월에 심은 후 1년여만. 원래 내년쯤 수확을 예상했는데 이른 결실에 보람은 2배로 큽니다. 올해 첫 수확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기분이? 농부의 기쁨이죠.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생각보다 원래는 올해 수확을 예상을 못했는데 일찍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앞으로 저희 가족이 든든한 결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지 감귤에서 용과로 과감하게 장목을 변경했다는 은주 씨. 결단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주도도 지금 예년보다 막 1, 2도 정도 더 높아졌잖아요. 기온도 높아졌고 FTA 때문에 그 감귤 산업이 일단 하향 산업이기도 하고 뭐 농민이니까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농협에서 마치 그냥 그 보조 사업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그 마음이 맞는 연농가가 대만을 여행을 갔어요. 가서 이 홍용가를 맛도 보고 재배 농가도 둘러보고 그러면서 아 이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희들한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농업. 기온 상승은 새로운 농업을 요구하고 아열대 작물은 그중 하나입니다. 예, 아무래도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최남단에 있고 또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온도 상승이라든지 또는 기후 변화에 민감해서 여러 가지 그런 지리적인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도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작물을 선발한다든지 이제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포장. 제주 농업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다양한 아열대 작물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크게 보면 아열대 과수 쪽에 이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한 건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한 12작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중에서도 기능성 작물을 한 6개 작물을 선발해서 예를 들어서 아보카트라든지 스타애플이라든지 바바코 또 용안, 용과 이런 올리브 이런 작목에 대해서 좀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후 변화는 기온만 높인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형태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여름철 제주도 기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은 1961년 관측 이래 3번째로 더웠고 반면 장마는 1973년 이후 3번째로 짧았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극한 기상현상의 증가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기후변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여름철 스콜과 같이 짧은 기간, 단시간에 비가 내렸다가 그친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학회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형 스콜 또는 급성 강수 현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제주도의 월별 강수량은 예전과 달리 8, 9월에 집중돼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5, 60년) 전과 비교하면 연간 강수량은 늘었는데 강수 일수는 짧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폭우 형태의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쏟아지는 폭우. 이런 비가 자주 내리는 현상이 지하수 함량에 도움이 될까요? 지하수 자원은 땅을 통해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생성되는 순환 자원입니다. 기후 위기 또는 기후 변화가 제주도 지하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아젠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상청이 제공하는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기후 위기가 제주도 지하수 관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오직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즉 강우의 형태가 이제 집중호우, 폭우 형태로 내리기 때문에 하천으로 유출되는 유출률이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 기후변화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절대 강수량은 늘어나지만 강수량의 강우 강도나 집중호우 일수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함양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비가 내리면 일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됩니다. 나머지는 바다로 흘러가거나 증발돼 대기 중으로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리면 지표로 흘러가는 양은 늘고 지하수 함량에는 큰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와버리면은 함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지하수 량 자체가 예측된 바는 있지만 그것이 얼만큼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다소 좀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 계속 좀 줄어드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그 추이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은 거죠.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손반천. 이대로라면 지하수는 마르고 언젠가 이런 풍경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위기는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대체로 2012년도 이후부터 제주도 전 지역의 지하수위가 조금씩 하강하는 추세를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서부 지역의 일부 지하수위 관측정에서는 지하수위가 해수면 하부 1m에서 3m 지점에 위치해서 상승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지하수의 어떤 이용량 증가로 인한 문제인지 함양량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인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앞으로의 이 지하수위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즉 지하수의 수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반드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읍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상수도, 그다음에 농업용수, 그리고 염지하수를 그냥 개별을 관리했다고 하면은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합의는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물 정책과가 만들어져서 지하수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관리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농업용수의 어떤 그 지금까지의 사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업용수의 관리, 그다음에 염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관련해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제주도의 어떤 지하수는 이제 총량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지하수가 뭐 농업용수도 다 지하수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하수를 계속 뽑아 쓰는 것이 아닌 종합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 생각을 바꾸는 물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0월에 우리가 제주연구원에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설립을 해서 제주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서 지하수 보전 관리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와 함께 물 관리 패러다임을 수량 위주의 전통적 공급 방식에서 수량 수질을 아우르는 기후 변화 적응형 통합 물 관리로 수자원 정책 방향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지난 몇 년 사이 제주의 농업 환경도 눈에 띄게 바꿔놓았습니다. 시설 재배 하우스 면적이 크게 늘었죠. 예전에는 노지 감귤 위주로 해서 10월 달에 출하해서 3월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출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되고 소비가 둔화돼서 유통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고 또 연중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 면적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 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70년까지 5,000헥타를 목표로 매년 20헥타 정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가 자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있어서 약 36헥타가 증가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만 헥타 전체로 봤을 때 4분의 1 정도 되겠죠. 실제 제주도의 하우스 감귤 재배 면적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 사이에 약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지하수의 저장 창고인 곶자왈. 푸른 이 초록의 땅 대신 지하수를 만들 수 없는 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주도의 이제 토지 이용 형태를 살펴보면 1980년대와 지금 2020년대 약 40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도시 지역은 넓어지고 경작지는 더 많이 늘어나고 대신에 지하수가 함양될 수 있는 초지나 산림 지역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인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개발 사업 증가, 그다음에 이제 시설 하우스 확대 등 불투수 면적이 아주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수 함양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난 2007년도하고 2018년도 이 사이에 지금 10년간에 지금 감소된 양이 한 5.5%가 지하수 함양량이 줄어들었거든요. 시설 하우스의 증가는 지하수의 함양량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연의 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농업용수의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죠. 예, 최우선은 농업용수고 그 다음에는 빗물을 이용해서 저희는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평수 대비 농업용수는 하나인데 이거 하루에 전 부분에 이 평수가 넓다 보니까 하루에 물을 줄 수 있는 양이 20분밖에 안 돼요. 한 구역당. 그냥 물이 너무 적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 최대한 물을 아껴 쓰려고 이 점적 호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톤 정도 줘요. 그냥 최대한 아껴 써야죠. 그냥 농업용수로 해서 최대한 아껴 쓰는 것밖에 뭐 방법이 없어요.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시설 하우스 농사를 짓고 농업용수는 거의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예, 여기가 우리 의귀리 관정 중 하나입니다. 농업용수용 지하수 관정이 7개나 되지만 물 부족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최고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물이 안 난다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하우스 농가도 상당히 많고, 예, 특히 4, 5월 달에 보면 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인데, 물이 우리 관정이 7개 있지만은 또 그만큼 또 이 하우스 농가가 많아서 물이 제때제때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우스 감귤 같은 경우에는 관수량이 좀 많다고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하수에 이제 농업용 수도를 쓰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시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 사용량이 많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에는 시설하우스 재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어쨌든 뭐 영하로 떨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한 5도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전혀 생육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제주도가 지금 아열대 기후라고는 하지만 겨울철에 저온에 의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지에 재배하는 것은 힘들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발한 것 중에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저온해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노지에서 지금 품종을 선발하고 있지만, 나머지 작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용과는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장기적으로 시설 하우스의 농업용수 대책이 절실합니다. 용과는 선인장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물 사용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른 장마라서 7월 달에는 빗물 가지고는 모자라서 하루에 한 10톤 정도는 지하수를 쓴 것 같아요. 무지감귤 했을 때는 거의 저희들은 뭐 농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만 조금 쓰고, 손을 씻는다든지 이럴 때만 거의 농업용수를 썼고, 거의 대부분 그냥 내리는 비에 의존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하우스다 보니까 어쨌든 무조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는 양이 뭐 몇 배는 더 되죠. 농업용수 사용이 이제 증가되는 거고, 또 그 시설 하우스라고 하면 이제 불투수성의 면적이 굉장히 광범위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어쨌거나 지하수 함양하고도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우리의 어떤 농업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작물이 그 시대의 요구하고 수요에 맞게 바뀌기 때문에 그 물들을 우리가 재이용수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빗물 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기존의 지하수,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대체 이용수를 좀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좀 전환될 게 필요하고, 또 그 관련한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인식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속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설 하우스 재배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그렇다면 지하수를 대체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빗물 이용 시설인데, 하우스 물탱크에 빗물을 이용해서 그 내리는 빗물을 받아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곳 농가는 내리는 빗물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빗물 시설인가요? 예, 빗물 시설이에요. 빗물이 수로를 따라 탱크에 저장되는데요. 의규리 하우스 농가의 70여 %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유, 엄청 도움이 되죠. 봄철하고 장마철에는 최고의 도움이 되죠. 예,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의규리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는 하우스들은 다 빗물 시설, 저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들 그렇게 적은 평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이 큰 평수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하우스를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물 관리할 수 있는 저수조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년 100개소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200입방메타, 200톤 정도의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3,000평 하우스에서 200톤의 빗물은 겨우 2, 3일밖에 못 쓰지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물이 더 많이 났으면 좋겠죠. 지하수도 막 뽑아서 쓰고 싶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뭐 빗물을 최대한 이용해야 이 농사가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읍 지역에 이제 그 우선적으로 이제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빗물, 하우스에서 이제 발생되는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원읍 같은 경우는 하우스가 지금 현재 한 75%가 이제 점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빗물이 도로라든가 여기에 전부 이제 버려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저지대, 농경지라든가 저지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가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예방을 하고, 그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시설을 해서 그 물을 저장을 했다가 우리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승석 씨는 빗물이 넘치는 것을 막는 침투조도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넘치는 빗물이 바로 땅으로 스며듭니다. 저기가 약 300평 정도를 지금 안반으로 매립한 거예요. 200톤 물량이 이렇게 다 차면 나머지 물은 전부 다 이 관으로 통해서 저기다가 침투조에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쪽에 있는 저희 밭보다 저기가 조금 고지대거든요. 이 저지대 밭들의 피해를 안 주려고 저를 최대한 파놓은 거고, 또 물도 많이 들어가면 지하에도 도움이 되겠죠. 문제는 하우스 시설에 여유 공간이 많으면 괜찮은데 보통 여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 관리는 어쨌든 대대적인 큰 장소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대로 있는 시설조차 이용하지 않고 무용지물이 된 경우도 많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빗물을 넘치게 관리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그냥 도로로 막 많이 넘치기도 하고 막 옆밭에 막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엄청나게 입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저희 농민들이, 하우스 농가들이 잘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은 줄여나가야 되기도 하고 안타깝죠. 빗물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너무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빗물이 연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료를 섞는다든지 뭐 농약 같은 거를 처리할 때 오히려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냥 지하수보다. 근데 그런 거를 너무 사람들이 등한시하는 것 같고, 빗물에 이상하게 병균이 많이 혼입이 돼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빗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빗물은 진짜 이거는 최고의 영양제거든요. 빗물을 될 수 있으면 잘 활용해 주십사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늘이 준 선물, 고갈되고 있는 지하수 대신 빗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양돈장의 차량 세척에서 돈사 청소까지 사용되는 모든 물은 지하수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대체 수자원이죠. 저희 전돈사에서 이제 축분료가 내려오면 맨 처음에 고액 분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고체 성분은 이제 퇴비화 시키고요. 액체 성분은 이제 그 고액 분리된 그 물이 이제 폭기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30% 정도는 액비로 기존대로 나가고요. 일반 경종농가에 살포를 해주고 나머지 70% 정도는 이제 후처리 시설을 거쳐서 최종 RO 시설까지 해서 이제 정화된 처리수를 저희가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2만여 뒤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나오는 축산 분뇨를 정화한 물. 과연 얼마나 깨끗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저희 뭐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오는 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먹는 물처럼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깨끗한 물을 만들기까지 친환경에 대한 농가의 인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금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저희가 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과감한 투자를 통해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지금 150톤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구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7, 80톤 정도 하루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반 만에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고요. 비용은 거의 2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축산 분뇨의 아름다운 변신. 정화수는 연중 생산되고 그만큼 지하수가 절약됩니다. 비 오는 날 같은 거는 액비를 못 나가잖아요. 그런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 정화 처리 시설된 물을 재이용함으로써 지하수 사용에도 많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잘 가꿔진 수목원 같지만 양돈장의 모습인데요. 나무에 주는 물도 분뇨 정화수입니다. 축사만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 이 공원화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돼지 한 마리당 뭐 나무 한 그루, 일두일목 사업을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발생하는 축분뇨 이런 것들을 자연에 깨끗하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같이 생각했던 게 이런 나무 심기 사업입니다. 이게. 근처의 당근밭에서는 축산 분뇨 정화수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양돈장에서 나오는 정화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밭에 탱크만 갖다 놓으면 거기다 가서 이렇게 다 옮겨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밭에다가 분무 양수기하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시설만 돼 있으면 바로 줄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된 거를 갖다 해보면 뿌려보시면 뭐 알겠지만 냄새 뭐 전혀 나지 않고 성분 조사표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식물에 필요한 원소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손색이 없는 정화 처리수.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아닌 대체 수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화 처리 수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농업하고 연계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탱크를 짓는다든가 그래서 여러 군데 이제 가뭄에 대비해서 그 탱크 안에 저희 정화 처리수를 저장했다가 이제 농사 짓는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친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재료 중에서도 이제 직접 닿는 어떤 식재료의 어떤 대체 이용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 뭐 제도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인식에 또 여전히 아직까지 좀 불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대체 이용수를 보면 지금의 우리 먹는 물 수질하고 거의 대동소이할 만큼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이용수라고 해가지고 오염이 되어 있거나 뭐 오염의 기준이 조금 남아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기후 변화 속에 다가온 지하수의 위기.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수자원의 활용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수 처리장에서도 또 하나의 대체 수자원, 물의 재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제2용수는 하수 처리수를 이용해서 염분을 제거하고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제2용수로 농업용수 기준에 맞춰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수를 완전히 정화한 제2용수. 하루에 나오는 양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시설 용량은 하루 5,000톤 규모입니다. 5,000톤 규모로 그 제2용수를 만들 수 있는데 요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0톤, 110톤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5,000톤 중 100톤 생산, 아직 미미한 양인데요. 제2용수는 배수지에 저장돼 농업용수로 쓰입니다. 여기서 제2용수를 처리한 다음에 이 펌프를 통해서 배수지가 있습니다. 800톤 규모의 배수지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배수지 옆에 농업용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지하수하고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의 재탄생. 눈으로 보기에는 맑고 깨끗한데 그래도 하수를 정화한 만큼 검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네, 저희들 그 제2용수의 그 항목은 전체적으로 22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일반 항목이 6개 항목이고 그다음에 중금속과 미량 유해 물질을 포함해서 16개 항목을 포함해 가지고 22개 항목을 가지고 이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고 분기마다 이루어지는 수질 검사. 그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 일반 그 지하수에 비해서는 그 시공할 수 있는 농작물에 직접 그 살포를 하고 이제 했을 경우 어떤 위생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균 구인수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 그 기준에 한 100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 결과를 보면은 이거는 먹는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수를 제2용수로 생산하는 곳은 제주의 8개 하수 처리장 중 단 2곳뿐입니다. 원래 시설 규모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이 시설인데 이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처리시설을 묻힐게. 재용수를 많이 이용하시면 이런 시설들이 다른 처리장에도 설치가 돼서 뭐 제주도 지하수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낮은 이용률 때문에 시설을 못 만드는 웃지 못할 상황. 결국 지하수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제주도 전체적인 이제 물의 수량 관리 측면에서 보면 현재 97%가 전부 지하수에 의존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지하수의 의존도가 강하다고 이제 평가를 낼 수가 있는데, 제주도의 지하수 외에 이용 가능한 부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다변화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빗물 이용을 더 확대하고, 특히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의 고도 처리를 통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또 농민들이 이 하수 재이용수를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실증 실험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2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검증을 위해 과학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예, 이쪽 지금 보시는 오른쪽은 이제 일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구역이고요. 저쪽에는 우리가 지금 제처리수를 공급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 차이는 오직 지하수와 제2용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2용수는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에서 생산한 것을 직접 공급했습니다. 작물은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종류로 선택했는데요. 바로 방울토마토와 양상추. 육안으로 볼 때 두 작물의 생육은 큰 차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하수 재처리수와 농업용수, 다시 말하자면 유일하게 물 공급 종류에 따라 유일하게 구분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승인 과정에서는 A구역, B구역 모두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종을 심은 지 2달여. 2개의 시험 포장 모두에서 방울토마토는 알차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양상추의 생육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정식 이후 발육 상태, 그리고 착과 착색, 무게 중량, 과육의 무게 중량까지 두 구역 모두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예측하신 대로인가요? 아니면? 아무래도 저 또한 하수 재처리수로 재배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약간의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재배를 하고 생육 전 과정을 지켜보니까 하수 재처리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잘 익은 토마토를 수확했는데요. 서로 다른 물을 먹고 자란 방울토마토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서 2가지 작물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자란 것과 하수 제2용수를 먹고 자란 것. 과연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하수 처리수는 이제 중금속 등의 유해한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어서 이제 농가분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하수 재처리수 과정에서 이제 제거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 하수 제2용수가 이제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만족만 하면 안전하게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식용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결과를 토대로 또 하나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A와 B, 둘 중 어느 것이 제2용수를 먹고 자란 것일까? 블라인드 테스트에 참가한 이들은 전문 셰프들입니다. 먼저 A의 방울토마토를 시식합니다. 저는 이걸 한번 잘라보려고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만지고 있는 그런. 과육이 조금 질기도 하고 또 뭐랄까 신선한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 이번에는 B의 방울토마토를 맛봅니다. 좀 산도가 있고. 네. 좀더 시고. 저게 당도가 조금 있고. 그러니까 차이를 느끼라 그래서 느껴보는 거지 뭐 그러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찾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부러 지금 차이를 느껴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지. 그냥 먹었을 때 섞어놓고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큰 차이는 모를 것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달달한데요? 되게 아삭거리는데 이게. 그 상품. A에 이어 B의 양상추도 먹어봅니다. 그 양상추라는 게 뭐 특별하게 뭐 매운맛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그런 신선한 그런 단맛 조금 아주 작은 그 미세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느낌은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뭐 두 종류 다 지금 맛을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주 미세한 차이 약간은 있을 수는 있지만 식당에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기서도 양상추도 그렇고 토마토도 당도도 그렇고 또 물론 토마토의 그 크기에 따라서 좀 맛은 차이 있을 뿐이지 저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큰 호텔에 쓰는 데는 두 종류 다 어떤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찾으려고 그래야 조금 찾을 수 있는 거지. 글쎄 뭐 저희들도 사용하는 데는 둘 다 아무 문제 없이 둘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업장에서는 쓰기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별 그렇게 뭐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농업용수라고 하죠. 지하수를 이용해서 키운 네. 작물이고요. B는 하수 제2용수라는 물을 썼습니다. 하수 제2용수. 그럼 저 정수를 해가지고. 네. 사용한 물의 진실을 알린 후 전문 셰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물에 대해서 공개를 우리 뭐 인체 해로움이 없다면 뭐 똑같습니다. 그 하수 제2용수 역시 뭐 지하수로 키운 작물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고 없다. 네, 그거는 인정합니다. 하수를 정화한 제2용수로 재배한 작물과 지하수를 이용한 작물 사이에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미 해외에서는 제2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물에 의존하지 않고 하수를 재이용해서 즉 고도 처리해서 먹는 물로도 사용할 정도로
하수 재이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하와이주인 경우에도 일일 약 3만 톤 정도의 하수를 재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나 골프장 용수나 농업용수나 관계용수 같은 이런 목적으로 하수를 재이용을 하고 있고 이제 스페인 쪽에 있는 이제 그 마요르카 섬 같은 경우에도 농업용수는 대부분 다 하수 재처리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일변도 즉 어느 한 수원에 집중하는 이용 형태가 아니라 다변화된 물 이용을 통해서 주된 수자원을 보호를 하고 앞으로의 지속 이용 가능성을 더 높여나가는 쪽으로 물 관리가 세계 여러 섬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는데요. 재이용수로 재배한 방울토마토와 양상추 샐러드를 준비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의 관광조리과 2학년 학생들. 먼저 재이용수에 대한 정보 없이 시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기 방울토마토랑 시식 해주세요.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고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인 만큼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 와서 가져, 편하게 가져가 그랬다. 두 번씩 먹는 학생도 있는 걸 보니 입맛에 맞는 모양인데요. 어느새 비워진 용기들. 과연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지 시식평을 들어볼까요? 생각보다 약간 양상추 맛이나 그런 게 좀 세서 거리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런 것도 많이 없어서 좋았고 오히려 좀 더 먹기 쉬웠고 그리고 좀 더 아삭아삭한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팔면 많이 접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평소에 먹던 거랑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냥 뭐 평소에 먹던 거 똑같은 맛? 네. 흔히 접해봤던 맛이라는 거. 네, 그냥 방울토마토 맛이었어요. 방울토마토가 진짜 크고 아삭아삭하고요. 양상추도 진짜 맛있어요. 시중에 파는 것과 별 차이 못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이제 저희가 제주에 물을 가지고 이 방울토마토랑 양상추를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떤 물로 키운 것 같으세요? 지하수. 지하수. 뭐 다른 물 혹시 뭐? 화산암반수. 삼다수? 수돗물? 수돗물? 아니고요. 어떤 물로 키웠냐면 사실 여러분이 먹은 이 샐러드와 방울토마토는 하수 재이용수라는 물을 썼어요. 네? 그 변기물. 그 얘기 듣고 나서 조금 뭔가 좀 다른 생각이 나나요? 뭐 네. 어떤 생각이요? 좀 더러워. 더러워 보여요? 근데 이 친구 또 먹는데? 맛있게 먹어.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지하수나 그런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더 건강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뭔가 그런 하수물 썼다 하니까 조금 거리감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렇게 조금 좀 그래요. 저는 평소에 먹던 거랑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냥 뭐 평소에 먹던 거 똑같은 맛? 네. 흔히 접해봤던 맛이라는 거. 네, 그냥 방울토마토 맛이요. 근데 맞는데 듣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아, 듣고 나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그냥 먹었으면? 맛있죠. 맛있는데 듣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좀 그렇다 이런. 하수 재이용수에 대한 이런 반응이 처음엔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안다면 인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진짜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수 재이용수라는 걸 이미 봐가지고 이게 일반 물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걸 이미 알았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이게 너무 크고 맛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좋아해요. 정수를 깨끗하게 해서 이런 채소 같은 거에 쓰는 거 보면은
잘한다고 생각 들었어요. 이제 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달라져야 하고 물 정책에서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수량이 100톤 이상 발생하는 시설을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수도 시설을 그 하수량의 10% 이상을 중수도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개정될 예정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대규모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시설을 지을 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하수량을 좀 더 줄이고 그리고 제2용수와 대체수로 어떻게 하면 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생육 초기의 월동 채소들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이곳은 가을 가뭄에도 비교적 풍족하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판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 부족 현상이거든요. 지금 지하수가. 그래서 제2용수에서 이제 정화를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물 공급을 해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좀 꺼렸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하수 물을 갖다가 이제 정화를 해서 보낸다 그래도 그랬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편견은 잠시. 많은 물이 필요한 시기마다 제2용수는 요긴하고 앞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필요하죠. 중요한 물이죠. 작물을 키우는데 일단은 물량이 많으니까 밭작물 키우는데 지금 공급이 잘 되니까 아주 이제 유용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지하수로 주는 것보다 지금 한 5, 6배 이상 한꺼번에 물을 쏟아 부으니까 지하수로 해가지고 지금 물 주려고 그러면 지금 힘드니까. 뭐 긍정적이고 뭐 부정적이고를 떠나가지고 뭐 농작물에 거의 피해는 없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가뭄 때 뭐 한 달 정도 가물어 버리면 뭐 물이 엄청나게 딸리기 때문에 또 제2용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또 제2용수가 다른 것보다는 풍부하니까 좀 많이 농가들이 이용하는 편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제2용수 용량을 좀 늘려서 또 가뭄 시기에 이런 시기에 농가들이 좀 풍부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 속 농업 환경의 변화는 지하수의 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물의 재탄생, 대체 수자원의 활용, 관리와 효율의 물 정책으로의 전환. 그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기후 변화 속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를 지키는 길입니다.